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랐다거나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린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근데 국채가 정확히 뭔지, 왜 이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국채가 뭔지, 그리고 왜 뉴스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국채를 이해하려면 먼저 채권이 뭔지 알아야 해요. 채권은 쉽게 말해서 빚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누군가 돈을 빌리면서 언제까지 얼마를 갚겠다고 약속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한테 돈 빌리면서 차용증 쓰는 거랑 비슷해요. 근데 채권은 이 차용증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럼 국채는 뭘까요? 국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국민이나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빚 증서인 거예요. 정부도 돈이 필요하냐고요? 당연하죠. 정부는 도로도 만들어야 하고, 학교도 지어야 하고, 군대도 운영해야 하고, 국민들한테 복지 혜택도 줘야 해요. 이 돈은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세금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지금 가진 돈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10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돌려줄게요 라고 약속하면서요. 사람들은 왜 국채를 살까요?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국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망할 수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국채는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져요. 은행 예금보다 이자를 조금 더 주면서도 안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국채에 투자하는 거예요. 특히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해요.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고 달러가 기축통화니까요.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요.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미국 국채에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국채에는 종류가 있어요. 만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나뉘어요. 1년 안에 갚는 건, 단기 국채 3년에서 10년 사이에 갚는 건, 중기 국채 10년 이상 후에 갚는 건 장기 국채라고 불러요.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미국 국채 10년물은 10년 만기 국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국채 금리가 뭔지 알아볼게요. 국채 금리는 국채를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에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요.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은 시소처럼 움직이거든요.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는 내려가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금리는 올라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정부가 100만 원짜리 국채를 발행했어요. 1년 후에 105만 원을 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금리가 5%인 거죠. 근데 이 국채를 사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서 102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102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 후에 105만 원을 받으면 이익이 3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금리가 약 2.5%로 떨어진 거예요. 반대로 국채를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국채 가격이 95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95만 원 주고 사서 105만 원 받으면 이익이 10만 원이니까 금리가 약 10.5%로 올라간 거죠. 국채 금리가 왜 중요할까요? 국채 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도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져요. 국채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올라요. 국채금리가 내리면 대출금리도 내려요.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받는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국채금리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세계 금리의 기준이에요.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면 전 세계 금리가 따라서 올라요. 우리나라 금리도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올랐다는 소식이 나오면 경제 전문가들이 긴장하는 거예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대출 이자가 비싸져요. 집 살려고 대출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커지죠. 기업들도 돈 빌리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 투자를 줄이고 사람도 덜 뽑아요. 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받기가 쉬워져요. 사람들이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기업들도 투자를 많이 해요. 경제가 활발해지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국채금리도 따라 내려가면서 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국채가 뉴스에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이유는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는 건 빚을 많이 진다는 뜻이에요. 빚이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갚기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나라 재정이 건전한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었어요. 전염병 때 경제를 살리려고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 돈을 마련하려고 국채를 엄청 발행한 거예요. 지금은 그때 발행한 국채 이자를 갚느라 각 나라 정부들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채 발행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국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개인도 국채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은행보다 조금 높은 이자를 안전하게 받고 싶다면
국채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요즘은 개인 투자용 국채라는 상품도 있어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해요. 또 국채 금리를 보면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어요.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다면 앞으로 대출 이자가 비싸질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죠. 집을 사려고 계획 중이라면 국채 금리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국채는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나라가 보증하니까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여겨지죠. 국채 금리는 다른 모든 금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도 오르고 경제가 위축될 수 있어요. 뉴스에서 국채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